고영분 함량이 높은 걸 골라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네. 건강즙 구입할 때 체크할 게 포장재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어떤 포장재를 사용했나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건 투명하고 어떤 건 불투명하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건강즙 포장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투명 비닐부터 또 불투명한 비닐, 또 알루미늄 등의 다양한 포장재가 있는데요. 특히 과일즙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죠. 네, 자외선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제외선이 차단되는 알루미늄 포장재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또 폴리에틸렌 포장재도 열을 가하지 않고 먹는 즙 같은 경우에는 포장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역시 건강즙 잘 고르는 법까지 알아봤는데 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건강즙을 고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저기 또 좋은 것 같고 네. 아유 누가 이럴 때는 야 이거 먹어 하고 딱 맞춤형으로 골라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 몸 상태나 또 이제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니까 이제 고민이 다 이제 각각 다른데 여러 가지 상황별로 맞춤형 저희 건강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이 퉁퉁 붓는다면 먹어야 될 이런 건강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짠. 호박즙이네요. 호박즙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선생님? 호박에는 이 비타민,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상대적으로 피로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칼륨 성분을 많아가지고 부종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A로 변환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시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비교적 열량이 낮아가지고 또 체중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이어트에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다이어트에서 좀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도 좀 종종 호박즙을 먹는데 아니 다이어트 더 할 게 뭐 있다고? 예. 먹어서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분명 호박즙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뇨작용을 돕는 이제 칼륨 성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고혈압으로 이제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호박즙을 좀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많은 수분이 배출될 좀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도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턱대고 드지 마시고 전문의와 꼭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혈관을 깨끗이 하려면 어떤 건강즙이 좋은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짠. 양파즙이요. 네. 네. 이 양파는 또 자연 최고의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양파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인 유화알릴과 퀘르세틴은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고 저희가 또 이제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을 예방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좀 전 단계이신 분들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요즘에는 화면에도 이 적색 양파가 보였는데 적색 양파즙이 좀 인기거든요. 인기죠, 혹시 네, 적색 양파즙은 좀 뭔가 효능이 다른가요, 김재원 선생님? 네, 양파 속은 뭐 다 하얗잖아요. 근데 껍질은 흰색, 뭐 황색, 자색, 뭐 이렇게 다양한 색을 띠는데요. 특히 적색 양파의 경우에는 백색 양파에 비해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양파의 껍질 부분에는요, 영양 성분이 최대 60배까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거나 또 즙을 만들 때 껍질째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양파는 껍질이 좋은데 이게 물이 또 마늘을 쓸 때 또 그 아주 겉에 있는 거는 예. 다 지저분하다고 벗겨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양파, 마늘 다 그런 껍질까지 챙겨 먹어야겠어요. 네. 자, 이번에 그 딱 저한테 이제 필요한 그런 건강즙인데 증세가 뭐냐면 자도 피곤하다. 예, 아무리 자도 요새 많은 잠도 좀 분들이 부족하기도 공감할 것 하지만 같아요. 저처럼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한테 필요한 건강즙은 뭘까요? 짠. 마늘즙. 마늘즙이네요. 네. 네, 마늘의 이제 매운맛이랑 자극적인 냄새는요, 알리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강한 항균 작용과 함께 또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자양 강장제로서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 네. 이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이제 항암효과 식품 피라미드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마늘에 들어있는 유기성 게르마늄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 억제와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력이 좀 떨어지고 면역력 보충이 좀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늘즙이 암 네.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효과적인가요? 그게 좀 오해가 많은데요. 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좋다는 것이지 실제 발생한 암세포에 작용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하루 두세 봉지 이상의 과도하게 섭취할 때는 항암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 K의 대표 효능이 또 지혈작용이기 때문에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좀 꼭 네. 확인이 필요하네요. 네. 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런 건강 고민은 이런 건강즙. 이번에는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플 때 드시면 좋을 그런 건강즙인데요. 어떤 게 좋을지 볼까요? 짠. 배도라지즙. 저희 그 방송인들도 이제 네네. 목이나 많이 이제 뭐, 먹어요. 항상 예, 들고 기관지 살죠. 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 배도라지즙 찾는데 이게 확실히 그 효과가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다는 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라지암이든 이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의 점액의 양을 증가시켜서 가래를 배출하고 기관지 내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기침이 심하거나 가래도 많고 감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은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라지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국내 한 대학교에서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다가 네. 도라지 추출물을 접촉시켜 봤더니 세균 성장률이 최대 7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네. 네, 한번 배에는요, 폐염증을 예방하고 또 기관지 점막의 수축을 막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기침이나 가래, 천식을 완화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됩니다. 또 도라지의 쓴맛을 배의 단맛이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배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게 도라지 먹으면 물에 많이 담궈놔서 요리도 할 때 쓰는데 그 쓴맛을 이 배가 달달하게 덮어줘서 딱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궁합이 좋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 그 건강 고민 또 알아보겠습니다.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먹으면 좋은 건강즙. 짠. 양배추즙이네요. 네. 둘레서 소 안 되시는 분들 양배추즙 많이 드시는 거 보시죠? 네네. 사실 약간의 효과를 느끼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궤양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위벽을 또 튼튼하게 하고 점막을 좋게 해가지고 결국 위벽이 헐었거나 늘어졌을 때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들이 모든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에서는 아직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전문의약품을 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다 낫는데 회복이 안 됐을 때 그때 한번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머, 제가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염, 만성 위염기가 있다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약은 안 먹고 양배추즙만 계속 먹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양배추는 날 거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더 좋단 말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푹 끓이거나 익혀 만든 즙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성분인 설포라판이 파괴돼서 효과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혹시 뭐 소화불량이 심하거나 또 생즙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살짝만 익혀가지고 즙을 내서 그 익힌물도 함께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참고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양배추즙을 과도하게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더부룩한 증상과 또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봉지 이내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건강 고민별 추천 마지막 그 건강즙인데요.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즙 살펴보겠습니다. 짠. 석류즙이네, 석류즙. 이게 보통 그 여성들한테 좋다고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석류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류를 흔히 여성의 과일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제 풍부해서 꾸준하게 드시면 갱년기 여성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도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석류가 여성들에게 좋은 건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또 유방암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선생님? 최근 나온 실험 결과에 의하면 되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요? 석류는 일반적으로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약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방암과 같은 그 여성암 수술 이후에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네. 이런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 논문이라는 거는 인체에 대한 논문은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일부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타닌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임신으로 철분제를 복용하는 경우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네. 몸에 좋은 식품도 과유불급이네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잘 맞는 건강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2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 들어와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착즙기로 만들어 먹는 과일즙과 판매하는 과일즙에 차이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이거 정말 궁금해요.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일 주스가 과일즙을 끓여서 농축액을 만든 뒤에 뭐 당이나 또 인공 첨가물을 첨가해서 환원시켜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정제수를 넣었기 때문에 과일의 신선한 맛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대신 이제 상온 유통이랑 또 장기 보관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착즙 주스는 가공 과정이 이제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과즙을 짠 주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 첨가물은 전혀 없이 100% 채소나 과일만 착즙을 해서 원재료의 영양을 살린 것이 착즙 주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즙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볼게요. 즙은 차갑게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먹는 게 좋나요? 네. 가급적 모든 즙은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온이나 따뜻한 곳에 보관하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의 손상 및 이런 파괴가 또 올 수가 있고요. 세균의 증식이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쉽게 오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드실 때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비타민과 단백질 손상이 약간 발생할 수 있어서 데워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당뇨 환자에게 여주즙이 좋다고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여주즙, 여주 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하셨네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약을 드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식사 조절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다 보조적으로 추가를 해보겠다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식단 조절이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 보조식품에 의존하시는 거라면 그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고 이런 식품만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네. 어디까지나 이게 당뇨의 여주즙은 이제 보조식품일 뿐이지 이 주된 치료 방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암 환자인데 아는 분이 머위즙이 좋다며 10봉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방광암 환자이고 폐까지 전이 된 상태입니다. 꼭 알려주세요.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머위즙을 10봉씩 먹는 거 궁금해하셨네요. 네. 네. 지금 머위가 너무 어떤 당황하셔서 10봉이 누가 너무 대답해 많아가지고요. 주실까요? 머위가 어떤 종류죠? 혹시 아세요? 머위. 네, 좀 선생님 설명해 주실까요? 머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모든 그 암 환자들은 특히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진 경우에는 진짜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굉장히 귀가 가늘어집니다. 얇아지기 때문에 입증된 것만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쓸데없이 뭐 예를 들자면은 많은 그 되려 부작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걸 한 가지를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반대고요. 특히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머위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머위에 대해서 잠깐. 네, 머위는 이렇게 베리 종류라고 하죠. 우리가 머위로 뭐 베리 종류? 예, 네. 술도 담그고 그러는 왜 블루베리나 아니면 그 베리처럼 이렇게 알갱이가 되어 있는 좀 고농도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반적으로 이 과일이라는 거는 통째로 되도록 과일 껍질도 안 깎고 먹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요.
모든 과일들은 일단 잘라놓고 갈라놓으면은 내부가 공개되는 순간 비타민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즙보다는 되도록이면은 드실 수 있으면은 통째로 통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한 가지로 해가지고 100%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게 뭐 노벨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로 발전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평소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그 주치의나 또 의사 선생님의 확인을 거쳐서 건강즙을 챙겨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즙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잘 알고 먹으면 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자칫 잘못 까딱하면 이게 또 독이 된다고요. 네. 질환별로 이제 주의해야 될 그 건강즙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다면 이런 즙 주의하세요 했습니다. 먼저 그 당뇨 살펴보겠습니다. 짠. 사과, 배, 포도 등 과일즙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네. 과일은 원래 지니고 있는 천연 당이 있습니다. 이 즙 형태로 드시게 되면 당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기준 1일당 당 섭취량을 50g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즙의 당 함유량이 100ml 기준으로 평균 10 내지 15g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많네요. 만약 하루에 3포를 먹는다고 치면 하루 섭취해야 할 당을 거의 다 충족하는 거죠. 또 우리가 건강즙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도 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쵸. 권장량을 훨씬 초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혈당을 조절해야 이제 해야 되는 이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인한테도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로 그러면은 그 당뇨 환자가 하루 그 섭취할 수 있는 그 당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탄수화물이 급격한 혈당을 유발합니다. 특히 네. 단당류, 예를 들자면 뭐 포도 주스,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설탕 성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과일보다는 야채나 혹은 이 육류 위주로 좀 식사하시는 게 되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생과일로 먹었을 때는 이 과일을 다 씹어서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제 즙의 형태로 섭취하면 그냥 마시는 경우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과일을 드시려면 적당량을 즙의 형태보다는 꼭 생과일로 드시고 특히나 이제 껍질에 영양분과 과당을 좀 서서히 흡수시키게 하는 섬유질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껍질을 포함해서 같이 꼭꼭 씹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홍여진 선생님 사과즙 드신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도 빈속에 먹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당뇨는 없긴 한데 가끔 공복 혈당이 쫙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거 천천히 그냥 사과를 씹어 먹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네. 원물 그대로요. 네. 생과일로 드시는 게 네, 이제 네, 좋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네요. 다음은 이제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어떤 즙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짠. 사과, 배, 호박, 양파즙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과, 배는 과일이고 호박, 양파는 이제 채소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콩팥, 즉 신장은 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을 통해 가지고 몸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콩팥이 망가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 칼륨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과, 배, 호박, 양파즙 경우에는 다량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00g 기준으로 볼 때 사과는 146mg, 배는 100mg, 호박씨에는 무려 800mg, 양파에는 144mg 정도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많은 즙을 섭취할 때는 칼륨이 쌓여서 이 부정맥을 발생시켜서 심각한 경우 급사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까 이제 머위에 대해서 잠깐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약간 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머루랑 머위로 잠시 이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머위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머위대로 해서 요리를 많이 해 드실 거예요. 네. 이제 줄기를 벗겨가지고 뭐 들깨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는 머위대 음식 많이 드실 텐데 네. 이제 그 녹즙처럼 그 머위 잎사귀에 줄기까지 같이 착즙을 해서 드시는 이제 머위즙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콩팥 질환 이제 네. 어떤 즙을 주의해야 될지. 네. 그래서 콩팥 질환자의 경우에는요, 과일, 채소 두 가지 전부 드실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과일 중에서도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토마토, 자두, 그리고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상추, 부추와 같이 칼륨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뭐 포도나 귤, 파인애플, 배추, 오이, 깻잎과 같이 칼륨이 좀 적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칼륨은 물에 녹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 물에 담가 놓으시거나 또는 데쳐 드시면 칼륨 섭취를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물에 담그는 거는 어느 정도 담가두면 될까요? 네, 잘라 넣어야 칼륨이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요. 좀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채소 과일량의 10배 정도 되는 물에 2시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또 과일 통조림의 경우에는요, 생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좀 높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간 질환 있는 분들은 또 어떤 건강즙을 조심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짠. 칡과 헛개 나무즙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좀 약간 숙취 같은 뭐 알 때는 해소해 준다고 헛개나무 해서 같은 경우는 헛개나무 많이 먹었었잖아요. 많이들 네, 드시는데 간에 이게 어떤 좋다고. 건가요? 이 칡과 헛개나무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간에 좋다고 네네네. 많이 알려져 있고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제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농축된 영양소를 담고 있는 즙 자체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고농축된 칡과 헛개나무즙 경우에는 간독성이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독성 물질까지 함께 농축되어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네. 김태균 선생님은 고농축일 때를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간에 대한 독소에 대한 우리나라 보고가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3세 남자 어린이가 1년 동안 물 대신에 이 헛개 나무즙을 네. 서서히 연하게 해가지고 물 대신 계속 1년 동안 마시고 난 다음에 간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간 부전이 와서 아이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이 헛개나 칡 자체 때문인지 거기에 오염된 물질 때문인지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특히 식품에서는 이런 연고가 명확할 수가 없고요. 식품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대부분의 식품은 이제 장기간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부작용도 많은 것입니다. 네. 저도